자, 모두 선생님 보세요. 또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올림포스 시험 범위, 독서 시험 범위 중에서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매주 두 개씩, 오늘은 드디어 하나만 해도 되는 날이 온 거지, 그치? 그리고 이 푸코의 텍스트,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이 지문은요, 이미 모의고사에서도 웬만하면 모의고사 지문이 안 겹치는데, 이 푸코의 파이프는 온갖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단골 메뉴야. 단골 메뉴라고요. 새로운 것도 아니야. 선생님은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의 지문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많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곧 있을 시험 잘 치르시면 돼요. 아시겠지? 네. 뭐야, 또 대답 안 하기로 한 거야? 아시겠죠? 네. 응?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단락 하나씩 봅시다. 자, 이거 보여요? 보여? 이쪽 보이나? 자. 푸코의 텍스트. 푸코라는 사람 있죠? 푸코의 텍스트.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는, 이건 제목이에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는 푸코와 마그리트의 서신 교환. 푸코와 마그리트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비롯된 거야. 그 내용은 뭐냐면 어느 날 푸코의 말과 사물이라는 글을 읽은 마그리트이 푸코에게 편지를 1차적으로 보내요. 이를 계기로 마그리트와 푸코는 몇 차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죠. 이 편지에서 마그리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푸코의 책에서 나오는 유사라는 것과 상사라는 것의 구별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요. 관심의 방향은 푸코가 얘기했던 유사, 상사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주죠. 따라서 푸코의 마그리트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사라는 게 뭔지, 상사라는 게 뭔지의 개념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한 거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유사는 서로 비슷한, 그러니까 유사는 비슷한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상사는 서로 비슷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그게 학문적 이론으로는 얘와 얘를 반드시 구별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됐지? 어렵지 않지? 괜찮아? 그러면 이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보면 따라서 푸코의 마그리트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사가 뭐고 상사가 뭔지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다음 단락은 안 봐도 뭐가 나오겠어요? 유사와 상사와 관련한 지문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아직 여러분들이 학년이 저학년이어서 뭐라 그럴까? 그냥 무턱대고 활자를 읽으려고 하는데 좀 입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글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지를 잘 따라오시면 돼. 그 다음 거 붙자. 푸코에 의하면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막 이거를 자세히 필기하진 않는데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글을 읽고 필기하는지를 잘 따라와 보면 되게 좋습니다. 이 푸코에 의하면 유사란 것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요. 유사라는 것은 원본과 복제 사이의 닮음의 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그러면 푸코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사는 원본과 복제, 카피본의 얘네들의 뭐라고요? 닮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사란 원본의 존재를 전제하는 반면 유사는 원본의 존재를 일단은 깔아두는데요. 상사는 중요한 거죠. 상사는 굳이 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이 부분, 이 차이에서. 자, 그러면 상사는 뭐라고? 상사는 원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네, 저기 위에 상사 정의도 나와 있는데 복제와 복제 사이의 닮음. 잠깐만요. 어디에? 두 번째 줄이요.
아, 이거 안 했나? 네. 상사는 복제와 복제. 그렇죠. 이걸 해야 되겠죠. 똑같이 맞춰서 복제와 복제. 그러니까 유사는 원본의 닮음을 전제해야 되는데 상사는 원본의 개념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복제끼리 닮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와 상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본을 전제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죠.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철학적 함의, 되게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유사가 현전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에 따른 형이상학, 즉 A 즉 B는요, A와 B가 같다라는 뜻이야. 즉이 곧 즉자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형이상학, 즉 원본과 복제 또는 대상과 표상 또는 실제와 사유의 일치를 전제한다면 유사가 원본 없는 복제인 요 상사는 근대적 형이상학의 붕괴를 함축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어렵죠. 근데 이 부분만 이해하면 뒤에 게 쭉 스트레이트로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유사가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형이상학. 자, 이게 뭐냐면, 자, 봐봐. 형태 이상의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사랑이라는 게 있다, 진짜. 사랑은 눈에 보이니? 어떤 모양이야? 어떤 냄새야? 크기는 어때? 부피는 어떻고 밀도는 어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문법 범주에서도 명사인데 명사 중에서도 추상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거, 관념적인 거, 일반적인 것들을 형이상학,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원본이 있고요. 원본에 따른 카피가 있다. 카피본. 그리고 그 원본에 해당하는 게 대상이에요. 대상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표상이죠. 그리고 실제에 있는 것은 실제고 이것을 비슷하게 해놓은 것을 사유라고 한다는 거야. 얘네들은 같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원본의 존재를, 원본이 없는 복제인 이 상사는 그냥 카피 아무거나 카피해도 된다는 거야. 근대적 형이상학의 붕괴를 함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얘네들의 관계를 개 무시한다는 거죠. 그게 상사의 개념인 거야. 유사라는 것은 어느 원본이 있고 원본을 드러내는 카피본이 이렇게 두 개의 오리지널과 카피본에 대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뭐야? 유사야, 상사야? 지금 얘기한 거. 유사죠. 근데 상사는 이런 관계 자체가 없는 거고 이런 관계 자체를 붕괴시켰다라는데 철학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원본이 없다면 그것을 증언해야 할 인식론적 의무도 사라진다. 아니, 이 녀석의 원본이 뭔지 알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야, 이 녀석의 원본은 뭐다라고 증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금방 얘기했던 유사의 개념이 세계에 대해 유일한 올바른 객관적 기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전제한다면, 즉 뭐야? 오리지널리티는 반드시 있다. 걔를 변형하거나 카피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세계는 두 길은 아닌다. 라는 것을, 그렇게 해야만 객관적 기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전제한다면, 야, 이거 진짜야 가짜야? 뭐가 오리지널리티야? 라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세계는 그러한 관념으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반면 상사의 개념은 절대적 기술은 절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조금씩 서로 차이를 내면서 계속 리핏되는 거예요. 계속 카피. 그냥 해석들의 놀이들이다 라는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사는 어떤 믿음 위에 서 있어요? 이런 유사의 개념은 올바른 객관적 기술, 어떤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데, 그에 반해 상사는 어떤 걸 얘기하니? 그냥 복사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잖아. 그 조금씩 차이 나는 그 세계만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조금씩 차이 나는 것들을 밝혀내는 것들을 그냥 다양한 해석들의 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사라는 게 19세기까지 이어져 온 근대 의식 철학의 원리라고 한다면,
상사는 그것을 대체한 현대 언어 철학이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유사가 쭉 지배해 오다가 19세기 이후에는 상사가 세계를 지배하는 현대 언어 철학 원리가 되었다는 얘기지. 듣고 있어? 네. 괜찮아요? 좋아. 다음 질문. 너무 설명이 간단하게 잘 됐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는데 하지만 해놓고 또 단서를 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사라는 것과 상사가 이렇게 두 시대 사유의 이미지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두 시대, 즉 19세기 전과 그 이후의 사유라는 말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사유라는 말이 나오면 생각이라는 말과 일치시키면 다 해석이 됩니다. 물론 사유와 생각은 동의 언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해하기 편리한 툴로서 사유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의 이미지에 그치는 건 아니야. 그것은 동시에 다른 두 시대의 회화 이미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회화 이미지. 자, 이해가 안 될까봐 예를 듭니다. 어떻게? 가령 르네상스 시대에서 16세기죠. 대략 16세기 중반 정도 되겠죠. 르네상스에서 19세기까지 유럽 전통 회화는 얘네들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을 추구했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사성의 예술, 즉 또 나왔지. 원본인 자연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복제하는 재현의 기술이야. 그러니까 요 시기에 유럽의 전통 회화는 뭐였냐면 내가 길을 걷다가 산을 바라보면 산을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새가 있으면 새를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있다면 흐르는 물을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있다면 거의 사진에 준할 정도로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이때 회화의 진리는 얼마만큼 그 그림이 얼마나 원본과 싱크로율이 높으냐 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회화는 하지만 대조 오늘날의 회화는 그림밖에 원본을 재현할 의무를 지니지 않아. 그러니까 현대미술은 되게 어렵죠. 우리가 그림하면 똑같은 것을 찰칵하고 카피해 놓은 걸로 우리는 인식을 했는데 오늘날의 회화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형과 형태, 색, 컬러 얘네들은 원본에서 얼만큼 닮았는지를 따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움이 유희하고 자유로움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설사 닮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닮음은 유사, 즉 모델과 복제 사이의 닮음이 아니라 그냥 원본이 없는 복제들 사이의 닮음이 된다는 거야. 이 말이 좀 어렵지?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날 과거에 유사라는 것이 지배했을 때는 대략 르네상스에서 19세기까지 이때 유럽의 회화는 뭐를 추구했냐면 원본과 그림이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 싱크로율이 얼마나 더 높으냐를 따지는 거였었어요. 좋은 그림이랑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싱크로율이 높을수록 좋은 그림이었어. 그 기준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회화는 뭐냐면 내가 뭘 원본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는데 원본을 그대로 형태라든가 색을 그대로 카피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오히려 형과 색은 닮아야 된다라는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통해서 즐기고 닮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베껴서 닮은 게 아니라 그냥 복제 사이에서의 닮음이 아니라 원본 없는 복제들 사이에서의 닮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현대 회화는 역시 원본이 없으며 모방의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 좋아. 넘겨서. 자, 이게 마지막 지문일 겁니다. 이게. 자, 마지막 지문. 단락은 2개지만 마지막 지문. 자, 힘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마지막 독서 지문 단락 2개 단락 남은 거야. 맨 마지막 단락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요 단락만 좀 이해하면 끝납니다. 자, 마그리트의 작품은 그 기법으로 보면 전통적인 구상에 속해요. 마그리트는요. 어떤 예술적 기교도 사용하지 않은 그의 작품은 마치 식물 도감이라는가 동물 도감의 사파로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정교한 자연주의를 보여줘요. 누가? 마그릿의 작품은요. 그러나 푸코는요, 마그리트를 칸딘스키와 같은 추상 화가와 연결짓는다. 푸코는 이 마그릿을 마치 칸딘스키와 같은 추상 화가와 연결을 한다는 거죠. 뭐냐 그게? 그는 마그릿의 작품이 추상의 거장들의 작품과 똑같이 르네상스 이후 재현 공간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보는 이유는 마그릿의 작품을 푸코가 추상화와 연결시키는 이유는 뭐라고요? 재현 공간을 파괴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차이가 있다면 현대 추상 회화가 실물 담기를 포기함으로써 현실의 재현을 거부한다면 마그릿은 오히려 실물이랑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실물이 현실 재현이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현대 추상 화가는 바라보고자 뭘 보고 그리는데 걔랑 똑같이 그려야 된다는 것을 포기했단 말이지. 근데 심지어 마그릿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을 재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야. 그래서 푸코가 보기에 마그릿 작품의 세계는 유사가 아니라 상사를, 즉 원본을 전제하지 않은 복제들 사이에 서로 닮음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푸코가 마그릿의 작품을 여긴 거죠. 이해됐어? 자, 일어나봐. 줄면 안 돼. 힘내. 자, 그 다음에 이렇듯 푸코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텍스트는 마그리트의 작품에 대한 푸코의 해석과 평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마그릿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같이 풀어보고 시험 범위 중에서의 마지막 독서 지문을 한번 맞춰보자.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자.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끊고요. 어떤 용어는 이런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 이거 어떤 용어를 보면 돼요? 유사와 상사겠죠. 그치? 그런데 마그릿과 칸딘스키의 작품 관계를 정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답이 안 되겠죠. 그치? 2번 마그릿과 푸코의 일화를 소개한 뒤 소개했어요.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에피소드. 두 인물이 서로에게 준 영향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각각. 그래서 땡. 3번 푸코 사상의 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끊고요. 의도 없었고요. 푸코 사상의 한계도 평가하지 않았어요. 얘는 여기서 땡. 용어의 개념을 밝히고 끊고 어떤 유사냐 상사냐. 이를 바탕으로 마그릿 작품 세계에 대한 푸코의 평가 어때요? 현대 추상 회화 작가들보다도 더 재현이기를 거부했다. 왜?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에 따른 카피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5번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며 끊고요. 작품 제시한 거 있지 않나? 아닌가? 딱히 안 했네요. 자, 그리고 마그릿 작품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 얘들아, 다양한 관점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관점이 2개 이상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없으니까 얘는 땡. 괜찮아요? 자,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이 외적 중거를 쪼갤 거야. 마그리트가 그린 이 작품에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리하는 전통 회화와 달리 텍스트와 이미지가 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 자, 이 그림 빼버렸는데 여러분들 파이프 그림 보고 있죠? 그림과 텍스트가 같이 있죠? B. 게다가 이 작품의 이미지는 실제 파이프와 꼭 닮았지만 그림 밑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텍스트가 배치되어 역설적인 의미를 담아낸다.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는 거죠. C. 또한 텍스트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끔 한 오픈된 그런 작품이다라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끊고요. 원본과 일치하지, 그 다음에 원본 없는 복제들 사이에 닮음을 드러내고 있다.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이미지는 아니지 않니? 이미지 자체는 일치해요. 파이프를 파이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일 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2, 3, 4, 5번은 맞는 내용이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맞는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텍스트의 이미지가 서로 호응되지 않게 함으로써 끊고요. 맞지? 파이프가라고 해놓고 파이프를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호응되지 않게 한 거 맞지? 그래서 대상과 표상이 일치하지 않게끔. 일치한다면 유사죠. 하지만 이거는 상사잖아. 그래서 얘도 맞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설명이므로 답이 안 된다. 3번. 텍스트 없이 이미지만 놓고 봤을 때에는 끊고 예술적 기교 없이 전통적 구상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왜? 파이프를 그대로 카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텍스트만 없다면 이거는 마그릿의 그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으니까 제끼고요. 4번. 존재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아니라 끊고 다양한 해석들의 놀이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왜? 이거는 상사의 개념이니까. 맞으니까 답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그림에 텍스트를 배치한 것은 끊고요. 원본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복제해야 하는 전통회화의 원칙에서, 그러니까 전통회화의 원칙에서 벗어난 거니까 전통회화의 아웃 오브 룰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전통회화는 그림은 그림대로, 그림에 따른 설명은 따로 해야 되는데 이 안에 텍스트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통회화 원칙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계세요? 자, 좋아. 다음에 마지막 3번. 다음은 독자가 윗글을 읽은 후에 변화를 윗글을 읽기 전과 비교해서 나타낸 거래요. A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쉽죠?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는 쉽게 안 나올 거야. 윗글을 읽기 전에는 유사라는 말과 상사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모두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사도 비슷, 상사도 비슷. 근데 글을 읽고 나니까, 윗글을 읽고 나니까 이 유사라는 것은 원본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 상사라는 것은 원본의 존재가 없고 카피 투 카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그렇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올림퍼스 독서짐은 총 5개 중에 마지막 5번째까지 우리가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잠깐 한 5분 정도 쉬고 정비했다가 다음 내용을 또 이제 수업하기로 하죠. 독서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